그렇다면 단도직입적으로 평론가님께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아일릿은 뉴진스의 카피캣일까요? 아닙니다. 그래요? 솔직히 저는 마그네틱 듣자마자 이거 뉴진스랑 똑같은데? 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그 아일릿에게 대중들의 평가도 뉴진스랑 비슷하다라는 평이 적지가 않았었거든요. 네, 일단 첫 번째는 5인조 여성 걸그룹이라는 점, 그리고 두 번째는 굉장히 빠른 비트의 어떤 전자음악 장르로 이제 데뷔를 했다는 점. 네. 그리고 보여주는 콘셉트가 굉장히 좀 몽환적인 어쨌든 그런 무드를 자아내잖아요. 네. 근데 사실 이건 뉴진스가 너무나도 큰 이미지로 대중에게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고 사실 따져보면 아일릿과 뉴진스는 다른 점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솔직히 저는 마그네틱 듣자마자 이거 뉴진스랑 똑같은데? 라는 생각을 했어요. 대표적으로 디토를 들었을 때 제가 했던 포인트가 뭐였냐면 어디서 많이 듣던 이 비트가 들리는 거예요. 저지 클럽이 들렸던 거죠. 아, 그쵸. 쿵쿵 네. 쿵쿵쿵. 저지 클럽을 그 메인스트림에 올려놨던 게 그 릴우지 버트였잖아요. 맞습니다. 예. 새로운 사운드를 넣어서 케이팝스럽게 잘 표현을 했다. 근데 아일릿 그 마그네틱을 처음 들었을 때도 제가 비슷한 반응이었던 게 이게 잘 생각을 해보니까 그 플러그 앤 비 Baby, I'm just trying to play cool, but I just can't hide that I want you. 그래서 그런 소회가 뉴진스를 처음에 접했을 때랑 제가 같은 반응을 보였던 기억이 나면서 그런 일환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네네. 아일릿의 음악을 들었을 때 뉴진스를 감지를 했다라는 것은 뉴진스가 그만큼 K-팝 대중음악 시장에 어떤 하나의 거대한 성과를 거뒀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게 뉴진스를 만드는 그런 제작 과정에서의 어떤 노하우나 그런 철학 같은 것을 이제 모티프를 삼아서 새로운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것과 아예 그냥 노래를 표절을 하는 것은 굉장히 좀 큰 차이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논란이 되는 부분은 뭐냐면 네. 이제 민희진 대표가 그 아일릿이 뉴진스를 카피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했다인데 표절은 법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이게 소송으로 가서 법정에서 그 논의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카피라는 단어와 표절이라는 단어 자체가 굉장히 조심하고 민감하게 사용해야 되는 단어입니다. 대중문화에서 네. 이런 트렌드, 뭐 의상, 뭐 심지어는 뭐 행사까지 그 공식 네. 의견에 있더라고요. 네네네. 이런 것들은 저작권으로 보호를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을 저작권 적용해버리면은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네. 아일릿이 뭐 뉴진스와 다른 점을 몇 개만 말씀드리자면 네. 일단 첫 번째는 그 그룹이 지향하는 바도 뉴진스는 굉장히 어디에나 좀 어울릴 법한 굉장히 프렌들리한 네. 뭐 따로 서사를 부여하지 않고 그렇게 진행을 한다면은 아일릿 같은 경우는 이제 평범한 일상 속에 마법 소녀라는 콘셉트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어떤 순간에는 초인적인 능력을 네. 발휘하면서 어떤 순간에는 좀 몽상에 빠지곤 하는 그런 굉장히 다양한 콘셉트가 들어가 있거든요. 네, 뭐 리얼미, 슈퍼미 예. 이렇게. 그리고 제작 방식도 굉장히 다른 게 뉴진스 같은 경우는 어도어 레이블이 원 디렉터, 원 프로듀싱 팀 있죠. 음악은 비스트 앤 네이티브스 바나라는 회사에서 다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음악이든 퀄리티, 뭐 컨텐츠든 뭐 비주얼이든 굉장히 균일한 작품이 나온다는 거죠. 그런데 아일릿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아요. 아일릿은 일단 참여한 프로듀서진 작곡가도 엄청나게 많고요. 네. 그리고 노래 테마도 각각 다 다르고요. 굉장히 많이 충돌하는 모습이 있거든요. 저는 그 충돌하는 네. 모습이 굉장히 재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일까요? 충돌하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마그네틱 타이틀곡을 예로 들면은 네. 가사가 내 심장이 막 엄청 뛰고 되게 소녀소녀한 그런 감성의 노래인데 네. 가사를 보면 뭐 인정할게. 인정할게. 네. 인정할게라는 표현 사실 요즘 인터넷에서밖에 안 쓰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막 슈퍼 이끌림 이런 가사도 굉장히 네. 좀 튀고 여잔 배짱이지 이런 가사는 사실
10대 소녀의 감성이라고 보기는 좀 약간 어렵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텍스트로만 딱 이렇게 인지를 하니까 이게 10대 어린 소녀 친구들이 예. 쓸 법한 화법인가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하네요. 실제로. 예, 그리고 뮤직비디오를 봐도 네. 이 노래 자체는 굉장히 좀 숏폼, 바이럴에 최적화된 노래잖아요. 아예 중간에 있잖아요. 끊어서 그쵸. 여기서 숏폼을 찍고 포즈를 만들어라 네. 라는 부분까지 있는 맞아요. 노래거든요. 안무에도 있죠. 근데 뮤직비디오는 사실 보면은 그런 감성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뮤직비디오는 굉장히 좀 일상 속에서 펼치는 맞아요. 마법, 몽환적인 시작 이런 네. 것들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가치가 충돌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일리시 뉴진스의 영향을 받았다는 당연히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것은 모든 케이팝 그룹들이 이제부터 네. 해결해야 하는 숙제고 그것을 표절로 본다면은 어떤 부분이 구체적으로 표절인지를 명백하게 밝혀야 한다. 어도와 미니진 대표의 그 성명문은 굉장히 좀 안일했던 뭐 안일했다고도 내용이라고 할 수 있고 있겠네요. 굉장히 좀 위험한 성명문이었다. 그게 사실 자극적이기 때문에 여론전에서 어느 정도 좀 성과를 거둔 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모두가 아일릿은 뉴진스를 카피했다. 아일릿은 표절 그룹이다. 라는 낙인이 벌써 찍혀버렸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사람들이 경영권 분쟁과 이 창작의 문제를 분리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모든 것이 맞습니다. 하나로 섞이다 보니까 경영권 분쟁 이야기하면서 근데 아일릿은 표절이지? 약간 이런 식으로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뭐 제작 방식에 있어서도 그렇고 미니진 씨나 이 뉴진스가 미친 영향으로 들 사례가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뭐 우선은 과거에는 뭐 정말 우리가 아는 제작자, 뭐 이수만 선생님, 뭐 JYP 박진영 프로듀서, YG 양현석 프로듀서 이렇게 음악을 만드는 사람들의 역할은 계속 강조되어 왔을지언정 뭔가 그 모든 과정을 총괄하는 디렉터로서의 역할은 사실 많이 주목받지 못한 게 사실이죠. 그런데 민희진 대표가 그런 뉴진스라는 성과를 거두고 나서부터는 네. 많은 분들이 그런 디렉터라는 직책의 중요성을 좀 깨닫게 되었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민희진 대표가 사실상 케이팝에서 그런 케이팝 그룹을 리딩하는 거의 유일한 여성이라는 점도 그렇죠.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케이팝 사실 계속 비판받는 이유가 의사결정하는 사람들 다 40대, 50대, 60대 이제 남성들이다. 그런 이들의 시각으로 보이그룹을 론칭해도 문제지만 걸그룹을 론칭했을 때 그렇죠. 특히 대중과의 약간 시선 괴리나 그들의 취향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민희진 대표는 여성으로서 이제 케이팝 그룹, 걸그룹에 이제 자신의 철학을 투영을 하고 그래서 뉴진스가 거둔 성과가 사실 지금도 거대한 것이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신인 그룹들한테 다 뉴진스 이야기를 꼭 붙이잖아요. 그런 점이 이미 뉴진스가 그 기존 케이팝 그룹과는 좀 차별화되는 성과를 거뒀다라고 할 수 있겠죠. 본 사태가 앞으로 이들 아티스트 활동에 좀 어떤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 뭐 뉴진스는 일단 하이브와 어도어 레이블 모두 컴백을 진행하겠다라고 밝힌 바가 있고 사실 6월 달에 도쿄에서 팬미팅도 굉장히 크게 진행을 하거든요. 네. 그런데 위버스 콘서트에는 사실 지금 하이브 아티스트 중에 유일하게 빠진 게 뉴진스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활동에 있어서 어떤 방향으로든 뭔가 좀 울퉁불퉁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이런 이슈에 대해서 그룹 멤버들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상황은 지금 아니에요. 왜냐하면 뭐 창작에 있어서 뭔가 참여한 것도 아니고 그렇죠. 뭔가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오지도 않았잖아요. 그리고 사실 이게 뭐 아무런 혐의가 없고 굉장히 결백하다고 결론이 나도 네. 이미 지금 타 그룹을 카피 그룹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린 상황에서 굉장히 불편한 동거를 이어나갈 수밖에 없고 지금 뉴진스 멤버들 입장에서도 지금 마음이 굉장히 복잡하겠죠. 그리고 아일릿 같은 경우도 사실 네. 엄청나게 큰 상처를 입은 거거든요. 아일릿뿐만 아니라 아일릿을 리젝팅하는 많은 분들. 그러니까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미니진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K-팝이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뭐 공장 지향적인 음악이다. 뭐 네. 그냥 찍어내는 것이다. 이런 것들을 타파하려고 노력해온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지금 뭐 카피, 표절 이런 낙인이 찍혀버린 상황에서 K-팝에서 창작을 할 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상처 입고 피해받고 뭔가 어쨌든 부정적인 감정과 에너지가 계속 쌓이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과정에서의 보상은 누가 해주는가. 결국 굉장히 소모적인 논쟁이 지금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더 비극적인 것은 이 사태가
이렇게 지금은 뜨겁습니다만은 네. 어쨌든 어떤 식으로든 결론이 날 텐데 네. 그러면 또 대중은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금방 잊어버리게 될 거예요. 그렇죠. 관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그 발언이 참 얼마나 큰 영향력이 있을지에 대해서 좀 간과한 게 아닌가 하는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안타까운 마음이 또 들기도 하네요. 이 레이블 시스템이라는 그 자체에서 뭔가 불거진 문제로도 볼 수가 있을까요? 사실 지금 전 세계를 호령하고 있는 유니버설, 뭐 소니, 워너 이 3대 레이블 회사들은 모두 다 멀티 레이블 체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유통만 담당을 하는 것이고 그 밑에 있는 회사들이 이제 자체적으로 이제 진행을 하는 것이죠. 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사실 레이블의 독립성이 굉장히 많이 보장이 됩니다. 그 멀티 레이블 체제가 그래서 한 그룹의 어떻든 다양한 지적재산권을 만들어주는 그리고 최대한 창의력을 보장해주는 어떤 시스템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민희진 대표가 네. 하이브 밑에서 어도어라는 독자 레이블을 이제 설립하고 뉴진스라는 굉장히 개성이 강한 그룹을 만들 수 있었던 것도 사실 멀티 레이블 체제 덕분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유니버설이나 워너, 소니 같은 거대 그룹들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계속해서 인수합병을 꾸준하게 이제 가져가면서 과거의 브랜드까지 이제 흡수를 해서 그들이 유통을 하고 뭔가 관리를 해준다는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하이브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그런 팝 대중음악 시장의 어떤 모델을 만들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최근에 인수합병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플레디스도 이제 들어갔고 소스뮤직도 들어갔고 뭐 KOZ도 들어갔고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이제 하이브 산하로 들어가게 되었죠. 레이블이 11개 정도 되던가요? 엄청나게 많죠. 네. 멀티 레이블 체제이기 때문에 당연히 민희진 대표가 뭐 경영권이나 어떤 창작에 있어서 불만을 가질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좀 고도화하는 과정에서 이제 모 회사가 약간 자회사들한테 사실 이런 불만 사항이나 여러 가지 요구들이 등장했을 때 제때 대처하기가 사실 쉽지 않았다. 과도기인 상황에서 이런 사건이 발생했다 정도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본에 이 사태가 특히 K-팝 시장에 시사하는 바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민희진 대표에 대한 많은 이야기가 지금 오가고 있잖아요. 뉴진스라는 하나의 거대한 그룹을 만들어서 성공을 시켰고 그리고 그 그룹이 한국 대중음악에 끼치고 있는 영향 자체는 굉장히 거대하다라는 점을 일단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사태가 사실 K-팝 시장에 시사하는 바는 저는 또 SM 인수전과 좀 비슷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한국을 지금 지배하고 있는 4대 기획사가 있죠. 하이브, YG, SM, JYP. 네. 그런데 이 그룹들의 하이브 빼면 다 특징이 뭐냐면 이름이 다 이제 메인 프로듀서, 창립자의 이름을 따서 만들어진 그렇죠. 엔터테인먼트 회사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그 엔터테인먼트 회사들이 만들어온 K-팝은 그런 프로듀서 개인의 지향을 굉장히 충실하게 이행을 했습니다. 맞아요. 예. 색깔이 굉장히 뚜렷했었잖아요. 그렇죠. 기획사마다. SM은 이수만이 만드는 네. 음악, JYP는 박진영이 만드는 음악, 네. YG는 양현석이 만드는 음악, 테디. 그래서 SM의 인수전이 상징한 것은 뭐냐면 그렇게 K-팝 이제 프로듀서가 이제 회사를 대표하고 그 회사의 메인 창작자이던 시대가 저문다는 것을 상징하는 하나의 사건이었거든요. 카카오 세력이 그때 당시에 승리를 한 것이 네. 어제는 K-팝 전문 경영인이 회사를 전문적으로 경영을 해야 되고 창작은 창작가의 몫으로 남겨두어야 한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창작자가 경영까지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지금 불거졌지 않습니까? 네. 어도어 사태도 사실 좀 비슷합니다. 어도어도 민희진 대표가 사실 모든 것을 다 총괄하는 위치에 있잖아요.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어떤 과도기적인 네, 사건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그 창작권도 사실 뉴진스 풍, 민희진 풍 이런 것도 K-팝의 역사가 지금 30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네. 계속해서 그런 흐름은 만들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과정에서 이제 창작자들은 좀 더 치열하게 고민을 해야겠죠. 그렇다면 이제 뉴진스 외에 무엇을 어떤 식으로 만들어야 할 것이고 그렇다면 그것이 이제 1인이 주도하는 어떤 기획사의 모델에서만 가능한 것인가? 그리고 레이블 간에 어쨌든 이런 갈등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떤 식으로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이제 많은 K-팝 관계자들이 고민을 하게 되겠죠. 평론가님이 보시기에는 이 사건이 어떻게 마무리될 것 같고 어떻게 되는 게 가장 아름다운 그림이 될까? 네. 하이브 측에서도 계속해서 이제 뭐 어도어 측에서 한마디를 하면 세 마디로 지금 갚아주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게 정상화되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 감정의 골이 굉장히 깊어졌다라고 볼 수 있고 네. K-팝에서 창작하려고 모이신 분들 그들을 버티게 하는 것은 어쨌든 무대 위에 선 그들의 모습이 모든 걸 보상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 본질을 좀 잊지 않고
다 같이 좀 상생하고 그리고 너무 자본의 논리에 또 휘둘리지 않는 그런 K-팝 산업이 되었으면 좋겠다가 제 바람입니다. 그렇게만 되면 정말 아름다운 마무리일 텐데. 뭐 현실은 그렇지 않죠. 네. K-팝의 비극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 곧 이제 있게 될 겁니다.